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박도윤입니다. 저는 올해로 81살이 되었고 평생 환자분들의 관절을 지켜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을 오간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무릎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느낀 가장 현실적인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져요. 걷기 전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무릎이 뻣뻣해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스가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잠시 있게 만들어주는 것뿐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아픈 곳에 잠깐 얼음을 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엔 시원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통증은 그대로 다시 찾아오죠. 제가 의사로 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사실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몸의 신호를 듣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봄쯤이었어요. 충청도 작은 마을에 사시는 71살 이영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오래 서 있지도 못해서 설거지도 중간에 쉬어가며 하셨다고요. 그동안 붙이신 파스만 해도 한 달에 30장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세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모두 같은 말만 들으셨답니다. 이제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분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무릎을 절개하고 철심을 넣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겁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 성분의 희석액에 천연 약초 성분을 소량 섞어 매일 저녁 무릎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내어 혈류를 돌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3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오늘은 좀 덜 아파요.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무렵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뚝 소리 나던 무릎이 조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고 계단도 혼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이제 파스 안 붙여도 되겠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단순하지만 꾸준한 관리였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죠. 무릎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었으니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무릎 통증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릎은 매일 우리 체중을 떠받치며 하루에도 수천 번 굽혔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골이 조금씩 닳고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건 이겁니다. 첫째, 무릎 연골의 마모입니다. 하루 평균 걷는 걸음이 7,000걸음이라고 하면 그건 무릎이 하루에 7,000번 눌렸다가 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40년, 5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은 서서히 닳고 그 안에 있는 윤활액의 점도도 떨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조금씩 관절이 마르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둘째, 근육의 약화입니다. 무릎을 잡아주는 건 연골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가장 중요한데 이 근육이 10%만 약해져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앉았다 일어날 때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결국 무릎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셋째,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무릎 주변의 미세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산소와 영양분이 무릎 조직까지 닿지 못합니다. 결국 회복이 느려지고 통증은 더 길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넷째는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약 3kg 이상 늘어납니다. 계단을 오를 땐 이게 7kg까지 올라가죠. 그러니 체중이 5kg 늘었다면 매 걸음마다 무릎이 35kg의 추가 부담을 견디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관절액이 탁해지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관절이 닳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 5가지 요인이 무릎 통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파스나 일시적인 진통제는 이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통증을 잠시 가릴 뿐이에요. 2~3시간 지나면 다시 아프고 다음날 또 붙이게 됩니다. 결국 통증을 덮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연골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회복시켜 무릎이 스스로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건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통증은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건 몸은 늘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있을 뿐이죠. 움직이지 않고 쉬는 걸로만 해결하려는 태도, 통증을 두려워해서 아예 쓰지 않는 습관이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차근히 해드리겠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다 무릎에 필요한 영양까지 공급해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이에요. 겉껍질이 까만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껍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농업화학 관련 학회에서도 그 효과가 여러 차례 보고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검은 콩을 먹는다고 무릎 통증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서 몸을 거쳐 무릎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무릎에 직접 바르는 방식입니다. 검은 콩을 소주에 담가서 만든 검은 콩 소주를 이용하는 건데요. 알코올이 안토시아닌 성분을 피부 속 깊이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말하자면 검은 콩의 좋은 성분을 바로 무릎으로 보내는 셈이죠. 오늘 말씀드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검은 콩을 소주에 담가 바르는 것.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름만 알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숙성시켜야 하는지, 또 언제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부 자극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 소주로 무릎 통증을 잡는 방법은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4번째 단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단계가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단계, 재료 준비와 검은 콩 소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볶은 검은 콩 가루 백지, 종이컵으로 딱 1컵 정도입니다. 그리고 담금주용 소주 1리터, 알코올 도수는 2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1.5리터 이상 들어가는 유리병 하나도 필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생검은 콩으로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볶은 검은 콩을 사용해야 해요. 볶는 과정에서 껍질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잘 녹아나오거든요. 생콩으로 하면 성분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검은 콩 가루는 어디서 사요? 요즘은 마트 건강식품 코너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요. 검은 콩을 통째로 사서 프라이팬에 약불로 살짝 볶은 다음 완전히 식으면 믹서기에 갈면 됩니다. 그게 훨씬 신선하고 향도 고소해요. 소주는 꼭 도수가 높은 걸 써야 하나요? 네, 그래야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녹지 않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주 중에서도 도수가 25도 이상인 걸 쓰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특별한 술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리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볶은 검은 콩 가루를 종이컵 1컵 넣고 소주 1리터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은 뒤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어 가루가 잘 섞이도록 합니다. 그 상태로 햇볕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숙성 기간은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씩 둘 필요 없어요. 검은 콩 껍질 속의 유효 성분이 소주로 우러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3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3일이 지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완성된 검은 콩 소주는 냉장 보관 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콩 건더기는 걸러야 하나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걸러버리면 남아있는 성분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사용하기 전마다 가볍게 흔들어서 같이 섞은 후 쓰시면 돼요. 건더기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검은 콩 소주 만들기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 바로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3일 후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은 콩 소주를 잘 만들어도 바르는 방법을 잘못 알면 효과가 반밖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검은 콩 소주를 무릎에 바르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루에 몇 번, 어느 부위에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1단계 검은 콩 소주 만들기부터 먼저 완성해 두세요. 3일 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르는 요령과 주의할 점,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핵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소주를 무릎에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바르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 먼저 깨끗한 화장솜이나 멸균 거즈를 준비하세요. 그 위에 검은 콩 소주를 충분히 적십니다. 겉만 살짝 묻히는 게 아니라 흠뻑 적셔야 해요. 그래야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제대로 스며듭니다. 이제 아픈 무릎 주변에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무릎 앞쪽만 바르는 건 안 돼요. 양옆, 그리고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하나의 둥근 관절로 생각하시고 그 주위를 감싸듯이 바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넓게 발라야 하느냐고요? 무릎 통증은 한 지점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 인대, 혈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넓게 발라야 전체적인 순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몇 번 바르면 좋을까요? 기본은 하루 2번에서 3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이 2번은 꼭 지켜주세요. 통증이 심한 날이라면 점심 식사 후 2시간쯤 1번 더 발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아침과 저녁이냐고요? 아침은 무릎이 가장 뻣뻣할 때예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기 전이니까요. 이때 1번 발라주면 하루를 훨씬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은 반대로 하루 종일 혹사한 무릎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1번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용도입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통증이 심하더라도 입으로 섭취하시면 안 돼요. 술 냄새가 걱정되시죠? 처음엔 조금 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금방 사라집니다. 냄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먼저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바르고 30분쯤 기다려보세요.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없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따갑거나 붓는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무릎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상처 부위는 피해 바르셔야 합니다. 상처에 닿으면 따갑고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뒤부터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충북 제천에 사는 72세 박선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이 방법을 따라 하셨는데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에 8번씩 바르셨대요.
많이 바르면 더 낫겠지 하는 생각이셨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증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건조해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접촉성 피부염이었어요. 치료하는 데만 3주가 걸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정해진 횟수 이상 바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2번, 많아도 3번.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욕심을 내면 오히려 늦어져요. 여기까지가 2단계 검은콩 소주 바르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순서와 횟수를 정확히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3단계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무릎이 시원하게 풀리고 통증이 훨씬 덜해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콩 소주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바로 따뜻한 찜질이에요. 검은콩 소주를 바른 다음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꼭 찜질을 해야 할까요? 온기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잘 돌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은콩 속의 유효 성분이 무릎 깊숙한 곳까지 훨씬 빠르게 스며들어요. 이때 절대 찬 찜질은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 약 40도에서 45도 사이면 가장 좋습니다. 찜질팩이 없을 땐 어떻게 하느냐고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전자레인지에 물 적신 수건을 30초 정도 데워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마트나 약국에서도 무릎 전용 찜질팩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핫팩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핫팩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건 피하시고 온기가 은근하게 퍼지는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검은콩 소주를 바르고 따뜻한 찜질을 함께 해주시면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무릎 통증 완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자, 이제 검은콩 소주를 제대로 바르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으로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찜질이에요. 단순히 바르고 끝내는 것보다 바른 직후에 찜질을 함께하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지고 통증 완화 효과도 2배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핫팩 써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네, 핫팩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건 절대 안 돼요.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건으로 한 겹 감싸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찜질은 검은콩 소주를 바른 직후에 바로 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증발하기 전에 따뜻한 온열을 더해주면 성분이 피부 속으로 훨씬 깊이 스며듭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살 조상필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검은콩 소주만 바르고 찜질은 건너뛰셨대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도 괜찮겠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통증이 약간 줄긴 했지만 큰 차이는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찜질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과예요. 그제야 찜질을 시작하셨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단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도 덜 아프고 걸을 때 소리도 덜 났다고요. 그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진작 했어야 하는데 괜히 게을러서 일주일을 날렸네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귀찮다고 빼먹지 말고 꼭 찜질까지 하셔야 해요. 검은콩 소주만 바르는 것과 찜질까지 함께하는 건 효과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찜질을 하면 처음엔 따뜻하다가 10분쯤 지나면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찜질이 끝나고 일어나 보면 다리가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에 몇 번 해야 하냐고요? 검은콩 소주를 바를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여기까지가 3번째 단계, 따뜻한 찜질입니다.
간단하지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 결과 좋은 재료와 방법을 써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바르면 안 되는지, 언제 바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해요. 첫째,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류가 위장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이때 무릎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하면 피가 위장으로 가야 할 타이밍에 무릎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예전에 대전 둔산동에 사는 70대 김병도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바로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을 하셨대요. 30분쯤 지나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더니 욕실에서 주저앉으셨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의사가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식사 후엔 절대 찜질하시면 안 됩니다. 혈류가 분산돼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했어요. 큰 탈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식사 후 2시간은 반드시 기다리세요. 그래야 몸이 안전합니다. 둘째, 술 마신 날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이미 확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까지 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요. 실제로 울산 북구에 사는 72세 이만수 어르신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는데 욕실에서 어지러워 쓰러지셨대요. 술과 열기가 겹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술 마신 날은 검은 콩 소주도 찜질도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목욕 전후 1시간 이내도 바르지 마세요. 목욕만으로도 이미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따뜻한 찜질을 더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날 때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그건 염증이 심한 급성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이 필요하고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검은 콩 소주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는 일어나서 30분 뒤, 아침 식사 전이 좋습니다. 또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 저녁에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다음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시간대가 되면 몸의 순환이 안정되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아무 때나 바르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타이밍을 지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로 5번째 단계, 꾸준함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쉽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루 이틀 바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무릎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망가져 온 겁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밥 챙겨 드시듯 무릎도 챙기세요. 밥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기지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챙기고 관리해야 그만큼 버텨줍니다. 하루 2번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따뜻하게 찜질하는 이 습관. 그게 여러분 무릎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바로 다시 아파요. 그래서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처음 3일째쯤 되면 무릎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좀 다른데? 싶은 순간이 오죠. 통증은 그대로지만 무릎이 조금 부드러워진 걸 몸이 먼저 느껴요.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하던 느낌이 확실히 줄어요. 오늘은 좀 낫네.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때 멈추면 다시 돌아가요. 계속해야 합니다. 2주가 되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뚝뚝 하던 소리도 거의 안 나요.
계단 오를 때도 훨씬 편해져요. 이쯤 되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느끼시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손잡이 안 잡고 계단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생겨요. 날씨가 쌀쌀해져도 덜 아프고요. 딱 한 달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전에 충남 서산에 사시는 69살 박정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네요. 그런데 수술이 겁이 나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별로 안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포기하려 했죠. 그런데 딸이 말렸어요. 엄마, 한 달만 더 해봐요. 한 달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요. 그 말을 듣고 계속하셨대요. 그 후 2주가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답니다. 통증이 줄고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한 달이 지나서는 직접 장도 보고 손주도 데리러 다니셨어요. 지금은 벌써 6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고 수술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일주일 만에 그만뒀으면 지금쯤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겠네요. 꾸준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최소 한 달은 해야 해요. 자주 듣는 질문이죠. 매일 해야 하나요? 네, 매일 하셔야 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요. 귀찮아도 해야 해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드라마 볼 시간 10분만 덜어서 무릎 좀 챙기세요. 또 이런 질문도 많아요. 효과 있으면 그만해도 돼요? 안 됩니다. 좋아졌다고 바로 멈추면 다시 나빠져요. 통증이 없어져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유지하세요. 무릎 관리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은 콩 가루 한 봉지에 5,000원, 소주 한 병에 2,000원, 7,000원이면 한 달 넘겠습니다. 파스 한 달치보다 훨씬 싸죠.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계, 5단계입니다. 꾸준함.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1단계, 검은 콩 소주 만들기. 볶은 검은 콩 가루 한 컵에 소주 1리터 넣고 3일만 숙성시키면 됩니다. 2단계, 바르는 방법.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무릎 전체에 넓게 펴바르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요. 3단계, 따뜻한 찜질. 바르고 나서 1015분 해주면 효과가 2배가 돼요. 4단계, 타이밍 지키기. 식후 2시간 이내엔 절대 안 됩니다. 술 마신 날도 금지예요.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5단계, 꾸준함. 최소 한 달은 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밥 먹듯이 매일 무릎도 챙겨주세요. 어렵지 않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무릎 상태도 통증의 원인도 다 다르니까요. 만약 한 달 해봐도 통증이 그대로거나 더 심해진다면 병원에 꼭 가세요.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고 걷기 힘들 정도라면 바로 정형외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 오를 때, 손주 안아줄 때 그 기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걸 지키는 건 오직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단 10분만 투자하면 10년 후 인생이 달라져요.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든 다음엔 늦어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무릎을 위해 10분만 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무릎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후 건강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무릎 상태도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